지나간 과거에서 지혜를 얻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온 고대인.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꾼 도구, 문자, 그리고 종교. 인류는 어떻게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어떤 인간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냈는가? 사실은 우리는 인류의 문명이 어떤 식으로 발생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과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특히 또 우리는 동양과 서양을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예를 들면 동양은 내용적이고 서양은 형태 중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동서양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동양과 서양은 그 양쪽 다가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인간의 문명을 이끌고 있는 이 선진 문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서양을 이해하는 그 시발점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문과 예술과 과학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르네상스 지식인들이 다 함께 공부를 했고요. 또 조선의 지식인들도 문사철에 시서하에 그리고 어술과 무술까지 익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인문자로서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철학과 예술이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문명을 만들게 된 계기. 인간, 동굴 밖으로 나와 한 곳에 정착하다. 기원전 12,000년 전, 추운 빙하기였던 지구는 차츰 기온이 따뜻해졌고, 인류는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 녹은 땅에 보리와 밀을 심고 수확한 농산물로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했다. 인류가 최초로 정착 생활을 시작한 곳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부른다. 이 비옥한 초스땅 지역의 오른편 쪽에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 중간 부근에 한 장소가 최근에 한 3, 4년 전에 발견돼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이쪽 지역의 연대가 기원전 11,050년이라는 거예요. 11,050년에 발견한 것은 뭐냐? 아주 언덕, 100m 위의 언덕에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도시의 기원을 기껏해야 여리고는 한 기원전 7,000년이고 보통 메소포타미아 남변은 5,000년으로 치는데 이거는 기원전 11,050년에 이걸 만들어놨다. 여기서요, 뼈가 발견됐는데 동물의 뼈가 10만 개 이상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곳이 뭐냐? 사실은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전이라는 거는 정착 생활 후에 상당히 후대에 등장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6,000년 앞선 종교 시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베클리 테페 때문에 도시의 기원, 종교의 기원, 이전까지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발견되면서 먼저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도시가 나중에 만들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아주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 사실 저는 이 게베클리 테페가 11,000이라는 게 정말로 참 믿기 힘든 연대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아는 인류 최고의 오래된 도시, 다시 말하면 여리고라든가 우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대부분 다가 BC 4, 5천년경의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져 있는 터키의 카탈후유크 같은 경우가 BC 한 7,000년 됐거든요. 뭐 또 9,000년까지도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한 7,000년. 그 7,000년 된 카탈후유크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신의 모습을 한 신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인류는 그 신의 등장, 물론 그 이전에 샤머니즘이라든가 애니미즘 같은 것들 말고 구체적인 신을 인간의 삶에 설정하는, 그래서 신상이 등장한 최초가 BC 7,000년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신이 등장한 것은 인류사에서 아무리 오래 봐도 BC 10,000년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또 10,000년 그 이전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빙하기가 12,000년대 그리고 BC 10,000년대에 끝났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빙하기 이전에는 인류에 이렇게 도시 문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로 이 11,000년대에 혹은 12,000년대에 이런
이런 문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문명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그 이전의 도시들은 BC 5000년 이전의 도시들은 이런 식으로 정교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카타르 후유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벽돌로 지어져 있는 그런 그 많아야 4-5천 명 정도 사는 전락이라고요. BC 한 4000년을 가야 이제 성벽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만년 이전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질문은 보통은 농업이 먼저고 그리고 이제 신전이 그 뒤에 생겼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다르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농업은 수렵이 끝나고 농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아까 보리와 밀이 그 술 만드는 데 쓰는 거거든요. 실제 농업을 한다는 것은 인간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래서 먹기 위해서 농업이 된 것이 아니라 놀기 위해서 술을 먹고 또 제사를 지내서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전이 먼저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더구나 그 시대가 네. BC 9000년이라면 모르겠는데요. 10,000년대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놀라운 발견이에요. 사실은 인류의 문명사를 완전히 새로 쓰게 한 사건인데요. 왜 신전이 먼저 이것이 신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왜 신전에 의해서 주거가 발달했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신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등장하는데 잘 볼 수 없는 여우라든가 늑대라든가 전갈 조각상들이 정교하게 곳곳이 있고 특별히 이곳 밑이요. 그 뼈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이것이 공동 묘지였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바치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뼈가 10만 마리 이상 만들었다는 것이 여기서 도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사육과 도축을 하던 장소였다. 고고학계에서는 농경사회가 있고 도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 농업이 나왔다. 지금 고고학계에서는 자기네들 교과서를 지금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베클리클리라는 것이 그렇게 혁명적인 장소고 이것은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다는 것이 이쪽에서 여러 뼈라든가 도축한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신전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라고 하면 오히려 신전이 아닌 무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그럴 수 않을까요? 있죠. 그렇죠. 예, 예. 신전이 아닌 무덤이라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신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발견된 것이 있는지 그 당시에 신상은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동물 그림들 초창기에 이제 동물 그림으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도 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여기서 그 인격화된 후대에 등장하는 신적인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그 사진들을 옛날에 보면서요. 저게 신전이 아니고 공동의 무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네. 있어요. 왜 그럴까 하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공동 무덤의 형태가 이렇게 둥글고 천장이 아주 높은 형식들의 무덤들이 있다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형식이랑 굉장히 이렇게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곳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몇 군데로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하고는 2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그 거주지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또 이 무덤으로 보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또 신전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저도 그렇죠. 해봤습니다만은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만든 장소라는 거예요. 거주지가 아니라 누가 아주 체계적으로 사육하는 그런 장소였다. 우리 지난번 동굴도 거주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림 그 벽화에서 발견된 그 동물들을 인간들이 먹질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듯이 여기서도 조각상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